안녕하세요. 88세 된 조만식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고 가족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일찍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이에요. 특히 형제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살 때 동생 3명을 얻고 부산까지 피난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은 꿈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어요. 저희는 서울 정릉 쪽 판자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게꾼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저는 사형제 중 맏이었고 아래로 8살 만수, 6살 만길, 그리고 4살 막내 만호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는데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 보시더니 급하게 들어와서 전쟁이 났다. 당장 피난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온 동네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빨갱이들이 내려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도 급하게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 그리고 쌀 한 대박을 보따리에 싸서 나섰습니다. 동생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울기만 했어요. 특히 막내 만호는 계속 집에 가자 하면서 울어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만식아, 너는 이제 13살이니까 어른이다.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어요. 리어카에 짐을 잔뜩 싸고 가는 사람들, 등에 큰 보따리를 진 사람들, 아이를 업고 가는 어머니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인파에 섞여서 걸었어요. 아버지는 큰 보따리를 지고 어머니는 막내를 업고 저는 둘째와 셋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근처에서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니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도 동생들 손을 꽉 잡고 도망쳤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사람들이 밀려다니는 통에 순식간에 부모님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들리는 건 폭발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뿐이었어요. 동생들은 무서워서 저한테 매달려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보시더니 얘들아, 부모님 어디 갔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일단 한강을 건너야 한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하시면서 저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한강을 건널 때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물에 빠질 뻔했고 동생들은 배고프다고 계속 울어댔습니다. 특히 막내 만호는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도 결국 당신 가족들을 찾아가시면서 저희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13살짜리가 8살, 6살, 4살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남쪽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도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걸었는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음식도 조금씩 나눠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길이 멀어질수록 모두들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빠서 저희를 챙겨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혼자였어요. 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특히 막내는 열병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막내를 업고 가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둘째 만수가 형, 내가 업을게 하면서 자기도 힘든데 동생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8살짜리가 4살짜리를 업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져왔던 쌀은 일주일도 안 돼서 떨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피난길에서 만난 어른들이 주먹밥 하나씩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입 먹어보고 괜찮으면 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혹시 상한 음식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한 달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해서도 갈 곳이 없었어요. 부산역 앞 광장에는 저희 같은 피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이고 살았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역 앞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막내가 더 아파졌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이 아이는 병원에 가야 한다 하시면서 근처 의료진한테 데려가 주셨습니다.
미군 의무병이 막내를 보더니 주사를 놓고 약을 주면서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다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무병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저으시면서 참 안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 고아원에 가는 게 어떻겠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동생들이 모두 저를 봤어요. 둘째 만수가 형 우리 헤어지면 안 돼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만길이도 형하고 같이 있을 거야 하고 말했어요. 막내는 아직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우니까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해졌어요. 아저씨 저희는 같이 살 거예요. 제가 동생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의무병 아저씨가 한숨을 쉬시더니 그럼 피난민 수용소에 가서 등록해라. 거기서 구호물자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부산 영도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5년을 살았습니다. 수용소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칸에 5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구호물자로 주는 밀가루와 옥수수로 연명했는데 가끔 고기나 달걀이 나오면 명절 같았어요. 동생들에게 먼저 먹이고 저는 남은 걸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많이 말랐어요. 다른 어른들이 저 아이 너무 말랐다 하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수용소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역한에 살던 김할머니는 당신도 힘드시면서 저희를 친손자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동생들이 아프면 약을 구해주시고 제가 일하러 나갈 때는 동생들을 봐주셨어요. 저는 수용소 밖에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집 나르는 1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하루에 10원, 20원씩 벌어서 동생들 우유 사주고 과자 사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동생들이 형 고마워하면서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수용소에 임시학교가 생겨서 동생들을 모두 보냈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동생들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밤에 집에 오면 동생들이 오늘 배운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형 이거는 가나다야. 형 1 더하기 1은 이야 하면서 천진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1955년에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살던 곳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부모님을 찾아다녔는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 중에 실종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서울역 근처에서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만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는 중학교에 꼭 보내야 한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남의 집 청소나 이사 일도 도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셋째 만길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만들기를 잘했고 막내 만호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 각자 재능이 다른 걸 보면서 우리 동생들은 모두 잘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도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동생 3명을 데리고 산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동생들을 만나보시더니 이 아이들 참 착하다 하시면서 좋아해 주셨습니다. 결혼할 때 동생들이 형수님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결혼 후에도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가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하기도 했지만 저는 동생들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함께 살고 싶었어요. 둘째 만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5만 원 정도였는데 제 월급이 15만 원이었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셋째 만길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막내 만호도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결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도 취미로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어요. 동생들이 하나둘씩 결혼해서 독립할 때가 가장 뿌듯하면서도 섭섭했습니다. 둘째 만수가 결혼할 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나 이제 장가 가는데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형이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셋째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게 뭐가 특별한가요? 동생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는 아내와 둘이서 살았어요. 저희도 늦둥이로 아들 하나, 딸 둘을 뒀습니다. 아내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자 했지만 저는 계속 동생들을 챙겼어요. 명절 때면 모두 모여서 식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동생들도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큰일 있을 때면 항상 저한테 먼저 상의했고 제 생일이나 명절 때는 꼭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특히 둘째 만수는 사업을 해서 많이 성공했는데 저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몰래 아내한테 생활비를 드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야단쳤더니 형이 받지 않으니까 형수한테 드리는 거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참 고마운 동생들이에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군가가 찾아와요. 안부 인사하고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주고 큰 마트 갈 때도 함께 가줍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둘째가 형 우리 집으로 와서 살자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사는 곳이 좋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곳이라 정이 들었거든요. 가끔 동생들과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형 그때 우리를 안 버리고 끝까지 데리고 가줘서 고마워. 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뭐가 고마운가? 형이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13살 때 부모님이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형제끼리도 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산 문제로 다투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이 형제보다 소중한가요?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모두 잘 자라서 성공했고 지금도 서로 아끼며 지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셋째 맘끼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은 게 신기하다. 정말 그래요. 70년 넘게 살면서 동생들과 크게 다툰 적이 없어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는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88세입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보다 먼저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걱정은 안 해요. 동생들이 서로 잘 돌봐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착한 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려운 시기에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6.25 전쟁이 저희 가족에게는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거든요. 만약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끈끈한 형제애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젊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형제가 있다면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친구는 멀어질 수 있고 이웃도 이사가면 안 보게 되지만 형제는 평생 가는 관계예요.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도 형제입니다. 저희처럼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형제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세요. 저는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지금도 그게 가장 아쉬워요. 동생들한테는 너희라도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라 하고 말하곤 합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형제가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아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면 길이 보여요. 저도 13살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해결 방법이 나올 거예요. 저희 사형제도 지금까지 대화로 모든 걸 해결해 왔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대단해요 하면서 신기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가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문제가 가족을 포기할 만큼 큰 문제인가요?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집은 다시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워요. 저는 88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동생들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인들이 외롭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동생들이 자주 찾아와 주니까 외롭지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막내 만호가 와서 형 건강은 어때? 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정신이 또렷하시네요 하더라고요. 아마 동생들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동생들 걱정이 많거든요. 둘째 만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고 셋째 만끼리는 몸이 좀 안 좋다고 하고 막내 만호는 은퇴하고 나서 심심해해요. 그래서 가끔 동생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자고 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주 보자고 말하죠. 동생들도 형 말이 맞다 하면서 시간을 내서 와줘요.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옛날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기억나니? 피난길에서 풀뿌리 캐서 먹었던 일? 그때 형이 초콜릿 하나를 구해와서 우리 셋이 나눠 먹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는 둘째 만수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형, 우리 사형제가 함께 여행 한번 가보자. 88세, 85세, 83세, 81세 노인 4명이 여행을 간다니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하남께 다닐 수 있는 곳은 다녀보자고요. 셋째가 그럼 부산에 가보자. 우리가 처음 도착했던 영도다리도 보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70년 만에 그곳을 다시 가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폐허였는데 지금은 번화한 도시가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사형제가 함께 살아남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가끔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그때 무서웠어요? 하고 물어봐요. 무섭긴 했지만 동생들이 있어서 용기가 났다고 대답해줘요. 혼자였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들을 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아이를 하나만 낳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형제를 만들어주세요. 혼자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먼저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형제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저희처럼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조금 전에 아내가 여보 점심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수가 어제 가져다 준 반찬 있잖아. 그거 먹자. 동생들이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줘요. 저희 둘이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이웃에도 나눠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웃분들이 좋은 동생들이 있으시네요 하면서 부러워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혼자였다면 지금쯤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을 텐데 동생들 덕분에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플 때도 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데려다 줘요. 지난달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도 셋째가 와서 형, 병원 가자 하면서 데려가더라고요. 혼자였다면 참고 견뎠을 텐데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형제의 고마움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관계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래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어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고 특히 형제예요.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형제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나가야 해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형이 너무 잘난 체한다, 동생이 버릇없다 이런 이유로 다투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런 건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요. 조금만 참고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될 일들이에요. 저희도 어릴 때는 다툰 적이 있어요. 둘째가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혼낸 적도 있고 셋째가 삐져서 며칠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서로 화해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다퉜지? 하면서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형제 간의 다툼은 결국 사랑 때문이라는 걸요.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이고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 다툼도 금방 해결돼요. 요즘 저는 매일 저녁에 동생들 생각을 해요. 만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사업은 순조로울까? 만끼리는 몸이 좀 나아졌을까? 만호는 심심하지 않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동생들도 저를 생각해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88년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동생들을 잘 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동생들이 모두 착하게 자란 거예요. 지금도 서로 아끼고 도와가며 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둘째 만수가 셋째 만끼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요. 그걸 알게 된 막내 만호가 형, 나도 보태겠다 하면서 돈을 보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착한 마음씨를 가진 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려운 시기에 함께 버텨준 것뿐이에요. 지금도 가끔 동생들이 형 덕분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너희들이 원래 착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75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 동생들이에요. 이런 동생들을 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뉴스 보면 가족끼리 재산 다퉈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저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 아끼며 지냈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해요. 제가 죽어도 동생들은 저를 기억해 줄 거고 동생들이 먼저 가더라도 저는 그들을 평생 그리워할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족이 더 소중해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이해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가족은 평생 가는 관계예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주 만나고 함께 웃으며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75년 전 13살 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동생들을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요. 앞으로도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게 형으로서의 도리이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